삶이 기대와 실망을 안고 전진하듯 호남 평야의 역사는 풍요라는 희망과 수탈이라는 좌절이 맞물려 돌았다. 농사를 지어도 배불리 먹을 수 없었던 곳. 고단한 현재를 생각하기보단 희망의 미래를 염원해온 땅. 가을 거지가 끝난 들녘에서 이 광대한 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바라본다. (90여 년)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젠 인도교로 사용되고 있는 새창이 다리에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한다. 만경강을 가로질러 김제 청하면과 군산 대야면을 잇는 새창이 다리가 놓인 건 1933년 일제의 수탈이 기승을 부리던 때였다. 바로 이제 그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나서 일본에서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다리가 바로 이 새창이 다리거든요. 이 신창진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군산 항구로 가져가 가지고 그곳에서 일본으로 가져갔던, 그래서 우리 민족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수타르 역사가 깃들인 다리가 바로 이 낡은 다리입니다. 전주에서 그 군산까지 처음으로 신장로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천포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만경강 부근의 그 익산 평야, 그 호남 평야의 쌀들을 다 가져갔는데, 마찬가지로 김제 만경 평야, 그 김제 만경 불양 뭐 일대 전부 다 그 정읍 일대서까지 나오는 쌀들을 다 태인 평야, 그 쌀들을 전부 다 실어내기 위해서 이곳에 5년 뒤에 새창이 다리를 다 만들었던 것이죠. 지금은 1989년에 개통된 만경대교와 인근의 청하대교, 공덕대교가 김제와 군산을 이어주고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놓여 이 근방 만경강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철거하지 않은 새창이 다리를 통해 불행했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건 다행스런 일이다. 새창이 다리 부근 신창이라는 지명도 일제강점기 새로운 창고 새창의 다른 말이다. 하지만 세월은 흐르고 흘러 새창이 다리에는 새로운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예전에는 그곳에서 그 실뱀장어도 낚았고 낭동어도 낚았는데 지금은 배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새만금이 만들어지면서 이 참 엄청났었던 여기 그 갯벌이나 이제 그 만경강 하류가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의 땅은 얼마나 넓은지
강이나 바다가 막지 않고선 끝없이 펼쳐진다. 어떤 이들은 한반도 곡창이라 했고 또 어떤 이들은 풍요의 땅이라 부르기도 했다. 김제 만경 넓은 들을 갖다가 진계맹경 외밑들 그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이병기 선생이 해산유기에서 무엇라고 형용할꼬 김제 만경 궁안평 삼천평 그 너른 들판에 쌀들이 전부 다 다른 곳으로 가고 왜 우리 민족이 유리걸식 하는 곳 하는 글을 남겼던 바로 이곳이 김제 만경 넓은 들판 호남평야입니다. 1920년대 일제가 동진수리조합을 만들어 조성한 호남평야. 언제나 먹을 것이 풍부해 맛과 멋의 고장이자 풍류를 아는 곳이라는 지역 특색도 그저 찬사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안수길의 이제 북간도라는 책에 보면은 그 당시에 북간도로도 참 많이 갔지요. 오히려 땅이 기름지고 넓으니까 일자리가 더 많아가지고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수탈을 당하고 살 길이 없으니까 오히려 고향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호남평야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세창이 다리에서 청하면 들판을 가로질러 남서쪽으로 약 6km를 이동했다. 성모암 가는 길. 16세기 조선불교의 큰 별이자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적이 회자되는 진묵 스님의 탄생지이자 스님의 모친이 잠든 곳이다. 진묵 스님의 어머니는 스님이 직접 잡은 자리에 잠들어 있다. 무자손 천년 향화지지. 자손이 없어도 1000년 동안 추모의 향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곳이다. 여기에서 소원을 빌면 한 가지는 들어준다 하여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다. 전국의 어느 불자든지 이곳에 오시면 항시 24시간 문이 열려 있고요. 아무나 종교를 초월해서 어떠한 분들이든 꼭 소원이 있는 분들은 이곳에 와서 참배를 하면 꼭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그런 유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곤 합니다. 지나가는 객에게 차 한 잔 들고 가라 한다. 이 전라도 일대 진묵 스님의 흔적들이 참 많이 남아 있거든요. 기행 이적 것들이. 그 설화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진묵 스님의 그 합천해에서 불꽃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죠. 그 진묵 스님이 합천해에서 불을 이 모악산에서 이제 끈 거거든요. 21세기에 그게 맞지 않는 테마죠. 그럼 여기서 그 법력으로 해서 어떻게 도력으로 껐을까? 일반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 스님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어느 날 과히 그 말이 맞더라. 그 진묵 스님이 그 합천의사 불을 끌 때 진짜 법당에 불을 놔서 껐을까? 부처님 어디 계시냐 말이죠. 부처님 마음속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법당은 어디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있죠. 부처님 마음속에 있으니까 법당은 육신인 거예요. 그럼 임난 때,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하고 승병을 일으켜서 스님들이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스님들이 죽기도 하고 스님들이 막 칼로 죽이기도 하고 창으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럼 살생이라는 아주 그 무거운 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럴 때 실질적으로 법당에 불을 놨다는 스님들의 마음에 불이 났을 것이다. 그 불을 껐다는 것은 법당에 불을 껐다는 거예요. 사람 목숨을 살린 거죠. 그렇죠. 사람의 목숨을 살린다는 것은 불 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묵대사께서 합천해사에 불을 껐다는 이야기나 해남 대형사에 불을 껐다는 이야기가 스님들의 그 마음에 불을 끄시신 분이고 일반 대중들의 마음을 불을 껐던 것이다. 오늘날 가장 존경하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속에서 스님은 사실은 원효 스님이잖아요. 네. 그런 어떤 이제 그 맥을 이은 것이 아닌가 제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원효대사와 진묵을 이렇게 이제 비교를 많이 해보죠. 예. 그 원효대사는 그래도 이제 그 요석이라는 공주와 그 왕궁에 집안에 살았고, 그또 이렇게 이제 무예거사로서 이렇게 이제 중생들과 같이 호흡도 했고, 그 진묵대사는 임난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도 네. 직접 나와서 대중과 같이 이렇게 호흡을 했던 네. 그 대중불교의 참다운 성자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진묵 스님이 더 많은 저작을 남겼더라면은 훨씬 더 사람들한테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 버렸을 것인데 그것이 좀 못내 아쉬워요. 네. 근데 어머님에 대한 사랑 그건 지극했잖아요. 근데 진묵이라는 고성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상과 예. 부모님 사상을 같이 연결시키는 이 부모님도 그 석가모니 부처처럼 자기의 부처님이다. 예. 이 부모님이 부처님이니까 예. 자식이죠. 예. 근데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도 그 부처님을 잘 봉양한 것도 똑같다. 사상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효라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 그것은 인류가 비롯되면서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라는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은 결국은 종파를 초월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진묵 스님은 돌아가셨어도 그 어머님을 세시생생 봉양할 수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일을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참 효자 중에 효자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뭐 이 성모함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감동을 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제로 성모함에는 다른 사찰에선 볼 수 없는 특별한 전각이 있다. 고시례전. 석가모니 부처와 보현 문수보살을 봉안한 이 전각에는 진묵대사의 영정과 그의 모친 제주고시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성모함을 나와 진복면 소재지에 이르면 여기서부터는 호남 평야의 한복판이다. 이 광활한 평야를 걷다가 보니까 우리 옛날에 고구려 사람들이 중국의 대륙을 갖다 호령하던 시절 만주벌판, 요동벌판 그런 길을 한번 걸으면서 연암 박지원 선생이 그랬거든요. 요동벌판에 딱 접어들면서
아하, 좋은 터로다, 한바탕 물만 하구나. 그런 곳에서 그냥 가슴 속에 쌓인 것을 그냥 한번 다 터트려 버리고 싶은, 그래서 우리 민족이 너무 좁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좀 넓은 생각을 해가지고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평야. 그 사이로 702번 지방도가 들판을 가로지른다. 코스모스 400리길이라 불리는 이 길은 만경강을 따라 김제반도를 감싸는 외곽도로다. 길의 이름처럼 수탈의 역사는 뒤로 하고 기쁨의 들판을 바라보는 꽃길이 되길 희망해본다. 주롱공원서. 광활한 평야 속 간선도로 주변에는 크고 작은 정미소들이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이 정도면 상품이요. 야, 근데 맛있네요. 먹어보니까. 맛있죠. 이근방에서 소들이 여기는 저기 전에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네. 바다에 있어 여기가. 그러면 어디까지가 그러면 예전에 바다에 있었던 거예요? 바다는 뭐 이 전체가 잘 만경까지 다 들어갔죠 옛날에는. 안경까지가 바다에 있었어요? 네. 그러면 김제도 사실은 야, 그렇죠. 김제 신곡동까지도 옛날에는 바다에 있었죠. 그러면은 오늘날에 이게 호남 평야를 옛날로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그냥 너무 천대받았어 얘가. 사실. 얘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올해는. 사실상 여기서는 이거 내가 여기 판매를 지금 19만 5천 원 선하고 있거든요. 한 가마에. 예. 예. 소매에. 근데 그것 받아갖고 뭐냐고 이거 인건비 저렴하고 뭐 이거 저거 뭐 하고 나면은 사실상 돈을 한 대미 지면은 여기서 많이 떨어져야 150만 원 혜택뿐이 없어. 그러니까 불쌍한 게 농사 짓는 사람. 그러니까 그 가보년 그때 당시에도 물세를 못 내겠다고 아우성 쳤었는데 100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참 농사라는 것은 지금도 예전이나 그래서 그때도 가보년이고 지금도 가보년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천덕꾸러기 천덕꾸러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했었는데 좋네. 말이 좋아요. 참 밥이 한울이고 쌀이 한울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쌀이 대우를 못 받는 시대가 왔는지. 네. 나라는 선진국이 됐다지만 농민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애틋하다. 정미소에서 김제반도의 끝을 향해 약 2km를 더 걸으면 망해사 입구에 다다른다. It's getting dark, too dark to see. I feel I'm knocking on heaven's door. Now knocking on heaven's door.
화려한 억새 그리고 갈대가 어우러져 가지고 한 폭의 그냥 그림이 세창이 다리에서부터 화포로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큰 갈대밭이 조성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천만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해가 뉘엿뉘엿할 무렵의 망해산은 그 자체로 고즈넉합니다. 마침 스님이 외출을 해 쓸쓸함이 짙어진다. 청조원은 건물 자체도 이제 아름다운 편이지만 이 청조원에 올라서 가지고 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볼 때 지금 이제 군산 일대 예전에는 옥구였잖아요. 옥구 일대가 한눈에 보이고 고군산 군도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라보는 해질 무렵이 너무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다가 아니고 만경강 하류가 돼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중도가 바다 가운데 몇 개가 들어서 가지고 띠를 두른 듯 저렇게 만들어진 걸 보면서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자연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망해사의 저녁 종소리는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이야, 비천상. 몇 차례의 타종을 허락받았다. 제가 종소리를 이 바람소리, 강변에서 부는 바람소리, 갈대잎 서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종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종소리요 아름다움 같은 여운이 계속적 이어져 가지고 그 한 사람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호남 평야에 애달팠던 역사가 울음을 토해내듯 지평선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다. 노을이 아름다운 건 오늘이 다 했기 때문이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일 터. 범종이 그 안을 비워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 추수가 끝난 이 너른 평야는 한 톨의 씨앗까지 내어주며 겨울 넘어 봄을 준비하고 있다.